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신규 하이 변이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인데요. 국내 백신 기업들도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한창이죠. 국내 백신 개발의 현주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백신 연구소 염정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백신 연구하는 이제 차백신 연구소인데요. 차병원 그룹, 뭐 차바이오텍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회사들 대주주 그렇죠? 네, 차병원 그룹의 기업군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예. 차바이오텍의 자회사입니다. 아, 차바이오텍의 자회사. 네. 자, 우리 백신 얘기하기 전에 지금 뭐 어떻게 할까? 이 코로나19 다시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7만 명 이틀 나왔어요. 이 백신 전문가로서 볼 때 네.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정말로? 네,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저희가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백신으로 바이러스에 대응하던 것을 바이러스는 또 다시 변이 바이러스라는 형태로 거기에 다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백신의 효과가 예. 그렇게 이제 뚜렷하진 못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상당 기간 동안은 늘 거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오늘 7만 명 말씀하셨지만 곧 10만 명, 다음 달에는 20만 명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다행인 것은 예. 그 굉장히 많이 퍼지고는 있지만 중증도는 초반의 우한 스트레인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이제 바이러스와 우리 사람들의 대응이 서로 공격과 대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서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엔데믹 또는 이제 대유행의 종식 그렇게 또는 계절형 코로나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 바이러스의 공격을 누구도 언제 어떻게라고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엔데믹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다시 대유행하지 네. 않고. 그런데 이게 백신 기존 백신으로 네. 지금 오미크론 지금 이제 기승을 부리는 게 BA.5, 네. BA.2.75 네. 요즘 하위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네. 기존 백신으로는 여기 효과가 조금 별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백신이 이제 우한 스트레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항체를 중화항체를 만들어서 그 바이러스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초점을 맞췄다면 이 변이 바이러스는 그걸 피해 가려고 변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 정확한 타겟은 피해가는 것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이고요. 저희가 백신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은 우리는 중화항체를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자라는 목표로 이제 쭉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전을 해왔지만 사실은 그 외에 세포성 면역 반응이라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잡아주기진 못하지만 중증도는 낮춰서 입원을 한다거나 치명적인 것들은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도요. 우리는 거기 이제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이제 좋은 지혜가 생겼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번 코로나19 겪으면서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이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차백신 연구소 요즘 어떤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나요? 네, 저희 차백신 연구소는 면역 증강 플랫폼이라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면역 증강 플랫폼. 네. 그것은 이제 전기차에서 좋은 배터리가 있으면 이제 좋은 전기차가 되는 것처럼 백신의 그 효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백신의 첨가 물질입니다. 그래서 좋은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기술이고요. 저희는 자체 개발해서 전 세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임상 단계에 있는 것이 만성 비형간염 치료용 백신 있고요. 그리고 예방 백신 그리고 그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없지만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이라는 것들이 임상 단계에 있고요. 이제 전임상 단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 또 노인용 독감 백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허가된 백신 사례가 없는 노로바이러스 백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환 외에 저희 면역 증강 물질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면역 항암제와 항암 백신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항암 백신도 개발하고 있고요. 코로나의 경우에는 지금 전 임상 단계이군요. 현재 개발하는 게. 네, 저희는 전임상 단계이고 이미 사실 상용화된 백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금 다른 타겟을 잡아서 이게 이제 컴보 백신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콤보 백신은 뭔가요? 컴보 백신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그 바이러스는 약화되고 매년 백신을 아주 루틴하게 정기적으로 맞았을 때를 대비해서 네. 저희는 독감과 코로나를 같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과 코로나를 한꺼번에 예방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백신 신기술 사업단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고위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백신입니다. 예. 그래서 노인들은 예. 독감 백신을 맞지만 효과가 아주 낮고요. 그렇지만 독감이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독감도 개선하고 코로나도 코로나에 대한 예방도 동시에 해보자라는 예. 그런 이제 편의성도 개선하고 니즈가 분명히 있는 그런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콤보 백신, 독감과 코로나19. 아무래도 유행을 하면 그 시기가 비슷할 것도 같네요. 감기니까. 비슷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둘 다 치명적이라는 점, 노인에서는 예.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군에서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 가지 독감이 걸렸을 때 코로나에 대한 찬스도 되게 높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막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저희는 네. 생각합니다. 그 혹시 언제쯤 뭐 목표로 하고 계시나요? 개발 목표랄까 뭐 이런. 이거는 이제 저희는 저희가 코로나 백신은 그 동물에서는 효능을 보는 단계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독감 백신도 역시 노인에서 효과 좋게 만드는 그런 이제 사전 연구는 다 진행이 돼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고 많은 이제 연구가 좀 거듭돼야 되겠네요. 네, 확인을 하는 작업, 예. 또 이제 뭐 전임상, 임상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 예. 작업들은 필요할 것으로. 그러니까 많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지금 차백신 연구소 자체 개발한 면역 증강 플랫폼. 이게 뭐 다른 백신 개발하는 뭐 바이오 회사들이 많은데 네. 그런 데가 비교한다면 네. 어떤 특징과 어떤 차이점, 차별점이 있을까요?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은 사실 글로벌 회사 GSK 백신으로 가장 큰 회사가 예. 그 어주번트 시리즈라 그래서 AS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저희 자체로 우리의 면역 증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면역 증강제의 효능을 봤을 때 저희 면역 증강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우월한 효과를 보이는 점이 있었고요. 예. 그 이유가 저희는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면역 증강 물질을 조합해서 쓰는 걸로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조합해서 훨씬 더 시너지를 내는 그런 성격의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로나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미크론 하이 변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백신 딱 맞으면 어지간한 변이들까지 다 예방될 수 있는 이런 건 없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면역 증강제를 사용했을 때 그 확장해서 네. 변이에 대한 효과도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변이에 대한 바이러스 그 백신을 개발하는 전략이 하나는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스터 백신을 바로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여태까지 나왔던 뭐 오미크론이든 우한이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섞어서 다가 백신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섞어서 다가 네, 다 백신. 같이 섞어서 다 같이.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바이러스가 변하는 부분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따서 유니버설 백신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공한 유니버설 백신은 없지만 유니버설 네, 백신. 그러니까 모든 변이 바이러스를 유니버설하게 다 듣게 한다라는 이름으로 그래요? 이제 유니버설 백신이고요. 예. 이번 경험으로 저희가 또 알게 된 것은 T셀 백신입니다. 그래서 예. 원래는 항체를 가지고 중화를 시키자라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세포성 면역 반응이라는 바이러스의 그 전반적인 그런 면역을 올려준다라는 그런 면역 기작이 있고요. 그런 세포성 면역 반응을 올리면 뭐 중증도도 떨어지고 백신의 지속성도 올라갈 수 있고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면역 증강제의 경우에 항체도 잘 만들어내고 세포성 면역 반응 즉 T셀 반응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는 변이 바이러스에 좀 더 확장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코로나 백신 또는 저희 컴비 백신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대로 콤보 백신, 여러 가지 변이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상용화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언제쯤 나오느냐 우리 거는 이미 뭐 그게 참. 네, 그게 이제 뭐 사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효성이 좋습니다라는 것만으로 사실은 그 제품을 내놓을 수는 없고요.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막 늘어나니까 시장에서 이 차백신 연구소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도 뭐 백신도 개발합니까?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은 원래 원숭이에서 두창이라는 천연두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그게 인수공통으로 해서 사람에 또 감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게 1970년대에 일단 발견이 처음 사람에 감염하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뭐 이런 발견이 되고 감염을 했는데 사실 그들의 문제였지 전 세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 이제 점점 뭐 유럽과 미국에 퍼지다 보니 이게 이슈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원숭이 두창의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천연두 백신을 이용하면 방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하다면 지금 이제 바이오 테러에 대한 대비로 우리나라도 이 천연두 백신을 비축하고 있고요. 이게 필요하다면 충분히 사용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환 자체가 코로나랑은 조금 다르게 호흡기 감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호흡기로 전파하는 게 아니고 밀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막 대규모로 퍼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일단 예상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거를 백신을 접종할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희 차백신 연구소에서는 지금 기존의 백신이 2세대 백신이고요. 그러니까 생백신이라서 이제 예전 방식의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3세대로 해서 조금 더 바이러스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고 이제 두창, 그러니까 그 원숭이 두창과 천연두를 다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3세대 백신 항원을 개발하는 회사와 저희가 이제 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의 그 항원 서열과 저희 면역 증강제를 가지고 3세대 백신 개발을 해보자라는 협의 중입니다. 협의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신속하게 해서 빨리 백신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타겟은 아닌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 저희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백신으로 내놓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가져가려고 기반 합니다.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개발해서 접종할 그런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 정부에서 글로벌 백신 신기술 사례로 선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콤보 백신인가요? 정부가 이제 백신 개발하려면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의 이 백신 개발 민간의 백신 개발 노력에 대한 지원 상황 혹시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백신 주권이라는 그런 화두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그런 백신 주권을 갖기 위해 이제 백신 개발 지원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필수 접종 백신 중에서 뭐 리스트,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미해결 백신 중에서의 리스트들이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백신 실용화 사업단을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약 1,400억 정도가 치료제 백신 개발에 이제 투자가 되었는데 아쉬운 점은 겁니다. 이제 너무 분산해서 여러 프로젝트에 조금씩 하다 보니 이거를 이제 기술력을 가진 어떤 회사가 가속도를 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데 나눠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반 기술이나 개발 역량이 좀 떨어지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희가 해보기는 점검은 해봐야 될 사례로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례를 코로나 사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축적이 되었을 거고 정부의 지속적인 이제 지원을 통해서 이제 백신 주권은 저희가 분명히 가져가야 될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백신 개발 현황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정선 차백신 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